대부분의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처방받는 약이 바로 이뇨제인데요. 메니에르의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내림프 수종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바를정한의원 오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메니에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고 계신데요.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근처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시는데요. 그럼 거기서 메니에르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좀 낫고 어떤 분들은 비슷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어지럼증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같이 수반이 되면서 완전히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시다가 양약은 이제 그만 먹고 싶고 차도는 없어서 답답하고 그래서 한의원으로 많이 오시게 됩니다. 이 양약을 계속 먹는다고 완치되는 게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양약이라는 게 그때는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양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언제라도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분들 대부분이 양약을 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양약의 특징이 처음에는 잘 듣는데 갈수록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이게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메니에르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양약으로 증상만 누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니에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처방받는 약이 바로 이뇨제인데요. 메니에르의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내림프 수종이라고 봅니다. 귀 속에 림프액이 축적돼서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뇨제를 통해서 귀 속의 찬물을 빼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이소바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이뇨를 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의 귀 속의 압력을 다운시키거나 뇌종양 같은 뇌질환에서 뇌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의 부작용을 살펴보면요. 심한 갈증과 구강건조증으로 계속 목이 마르다고 할 수 있고요. 체액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설사, 근육경련,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들 호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메니에르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크로지정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티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고혈압에 흔하게 쓰이는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 없는 메니에르 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오히려 저혈압이 돼서 어지럼증, 기립성 현운, 피로감, 심하면 실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장에 아주 안 좋은 약이라서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로 진행된다던가 신장 기능 감소, 성기능 저하, 성욕 저하, 발기부전 같은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는 단순히 귀만 보고 귀 안에 찬 물을 이뇨제로 인위적으로 빼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올리고 체내의 수액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상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메니에르가 생기는 원인이 좋아지셔야 재발이 안 됩니다. 메니에르를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재가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복령과 절영입니다. 일반 한약재들은 대부분 풀뿌리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복령과 절영은 공교롭게도 둘 다 버섯입니다. 제가 메니에르 환자분들의 한약을 처방할 때 아주 고마운 한약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령은 우리 체내의 수분 대사를 돕고 자연스럽게 몸에 불필요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화기 기능도 올리고 우리 몸의 기운도 올려서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좋게 만들어서 어지럼증에 아주 탁월한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구역감이나 미식거리는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몸 전체의 수액대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영이라는 약재는 몸에 불필요한 물을 빼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침에 잘 붓거나 열이 잘 올라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절영이라는 약재를 쓰면서 상부에 쌓인 압력을 밑으로 내리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니에르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메니에르로 오셨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독을 제거하는 것을 원리로 하여 복령과 절영 같은 약재를 사용해서 이뇨작용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배출시키고 귀의 신경을 순환시키는 약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고 말초가 차고 손발이 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동시에 상체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틀어져 있는 목뼈와 두개골을 추나요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목뼈와 두개골이 틀어지면 여기 머릿속으로 가는 노란색 신경이나 빨간색 혈관들을 미세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 안에서 발생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쪽으로 1번 뼈, 2번 뼈가 틀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목과 등뼈가 비틀비틀 틀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맞춰주면 머리와 목 주변의 긴장이 모두 풀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어지럼증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처럼 메니에르병은요,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수액대사가 깨져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